오늘 우리 K증시는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린 내수 활성화 대책 수혜주들, 그러니까 여행, 관광, 호텔, 항공, 그리고 면세점에다가 유통 소비업종까지 그대로 약발을 받았고요. 대신 코스닥은 오늘도 2차 전지의 동무대,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형제들만 주가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제는 아예 코스닥 이름을 에코스닥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밈까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 증시 K 배터리의 공매도로 덤볐던 세력들이 지금 쌍코피를 흘리고 있다는 기사까지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거의 일진격으로 나서가지고 이들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일당들을 완전히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좁혀버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항상 그 편식의 부작용이 뭔지 잘 아시죠? 지금 이쪽에 돈이 너무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못 가요. 그리고 또 한 번 편식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는 반강제로 결국 그 편식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K증시 신용대차 잔고가 18조 4천억인데요. 뭐 한때는 진짜 19조가 평균인 적도 뭐 있었지만은 연준이 긴축 돌입하고 나서 16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그 중에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또 빠른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오후부터는 코스닥 인버스 레버리지는 신용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곧버스는 안 되고 한 배짜리밖에 지금 매수가 신용미수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하여튼 이번에 어느 쪽이든 하여간 진짜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마인드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과 연준 간의 암투가 볼만합니다. 핵심은 바로 연준 긴축 포기 그리고 금리 인하 이건데요. 사실 연준은 지난 12월에 파월 의장이 직접 특정 시점에는 긴축을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둔갑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연준이 이제 올해 연말쯤 12월 달 FOMC쯤 해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 기류로 이제 연준을 막 압박하다가 결국 고용지표나 소비지표 같은 경기 민감 지표들을 봤더니 너무 잘 나와. 너무 경기 호황이야. 경기 침체라는 말을 떠올리기조차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헛기침 몇 번 하더니 그럼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주장은 일단 슬그머니 도로 가방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상투를 지났고 점점 하락 국면이니까 이보다 좋은 증시 환경이 어딨냐 이렇게 또 지금 약간 표정 관리를 하면서 입을 털고 있는 월가 마바라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 유동성 위기 터지니까 또 그 월가 마바라들 유동성 중독자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은 완전히 심하이다. 연준 긴축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또 막 나대면서 은근히 이번 미국 중소형 은행권 사태가 막 심각해지고 또 뭐 나중에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정도로 그 지난 리만 브라더스급 위기가 올지언정 일단 당장은 지금 유동성의 그 단맛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또 막 연준을 압박했었죠.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은행권 위기는 확산이 차단된 채로 불길이 점점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마바라들이 막 분해가지고 지금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위기가 닥치니까 또 거기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유로존 전체가 또 큰일 난다고 ECB 그 유럽 중앙은행이라도 금리 인상 멈추라고 막 난리 쳤는데 ECB가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은행 시스템 너무나 든든해 이러면서 금리 인상 0.5% 빅스텝으로 그냥 후려쳐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친정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홀렌 호스트는 시장 참여자들은 은행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bad news is good news, 즉 악재가 유동성 환경에는 호재라는 이런 역설적 투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은행권 위기가 더 확산이 되면은 바로 경기 침체가 대기하고 있고 반대로 이번에 이렇게 좀 잘 수습되는 방향으로 쭉 흘러가다 보면 다시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페드워치의 5월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이제 거의 55대 45 정도로 금리 동결 확률하고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반반 수준으로 팽팽해져 있습니다. AUM, 우리말로 운용자산 기준 세계 1위 블랙락의 웨일리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견조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자꾸 베팅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수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블랙락은 올해 경기는 조금 둔화되지만 침체 수준은 아닌 그런 수준으로, 대신에 인플레이션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폭은 아닐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보다 심각한 크레딧 크런치, 우리말로 신용 경색, 혹은 지금 우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기 침체가 닥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를 내리고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이지머니, 우리말로 값싼 돈을 공급할 지경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손에 얻으려면은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절대 그런 이지머니가 이번에도 또 공짜로 그렇게 올 것은 아니다. 이런 경고죠. 다음 간밤에 미국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월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 101 그리고 전달 103.4보다 높은 104.2가 결과였습니다. 이제 보통 다른 경제 지표들은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펜딩, 늦은 그 후행 지표잖아요. 근데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문 닫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그 완전히 그 은행권 중소형 위기 이런 걸 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나서 3월 20일 기준으로 이 조사가 진행됐거든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기하고 있는 PC 개인 소비 지출 그 인플레 같은 거는 다 2월달 결과거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이제 다 한두 달 지나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찐으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다 보고 나서 그때 조사를 집계한 거라서 완전히 현실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결코 타격을 받지 않은 거죠. 거기다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6.3% 나와가지고 여전히 높았다는 것. 반면에 뭐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자보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조금 증가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이번 3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결과의 디테일이었습니다. FWD 본즈의 크리스 럽스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중소형 은행권 사태가 반복적으로 뉴스창에 뜨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여기에 동요하지 않았고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에 기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다음 오늘 새벽 마이크론 실적이 마침내 공개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K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하고 업황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여기 마이크론 뭐 지난 실적은 뭐 기대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지만 대신에 올해 가이던스, 즉 실적 전망하고 업황에 대한 진단 같은 거를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진짜로 뭐 짐작했던 대로 실적은 거의 뭐 수우 미양가 중에서 양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보면은 매출이 36억 9천만 달러 나와가지고 예상치에 요거는 부합을 했는데 주당 순이익 그 EPS가 1달러 91센트 손실 나와가지고 당초에도 일단 65센트 정도 손실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손실폭이 3배 더 넘게 큰 주당 순손실이 나왔습니다. 다음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153일분 찍혀가지고 재고 자산 평가 반영 시에 235일로 집계됐는데 이게 전분기 214일 나왔을 때 그것도 재고량 너무 크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냐? 일단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당초 예상이 1달러 2센트 정도 손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실제 마이크론 측이 제시한 다음 분기 주당 순손실이 1달러 51센트에서 1달러 65센트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더 큰 손실이 다음 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치가 마이크론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단기적으로 여전히 높은 재고 수준, 그리고 산업의 수익성, 또 FCF, 이건 우리말로 잉여 현금 흐름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근데 조금 뭐 마이크론 실적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솔직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이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우리 삼성전자가 46%고 SK하이닉스가 30% 정도, 그리고 마이크론이 12%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메이저예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마이크론은 그냥 쩔이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 마이크론 실적 부진이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직후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 외 거래에서의 반응은 1% 넘는 플러스였습니다.
이 애프터마켓의 반응은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는 그런 역설적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물론 오늘 본장에서도 이게 인정이 될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시티그룹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마이크론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2008년도 마이크론이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기록했었는데, 그때 주가를 보면은 2008년도 11월이 사상 최저치를 찍었고 그때부터 반등 나왔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드디어 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현재 다른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도 자본 지출을 축소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이제 향후 6개월 내에는 바닥을 치고 곧바로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시티그룹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로 75달러 콜했습니다. 현재 주가 59달러니까 한 30% 정도 업사이드를 본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요새 미국은 실적 시즌, 우리 K증시는 주총 시즌이라 여기저기 이슈도 많고 참 어처구니 없는 야바위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요 소식만큼은 정말 의미 있게 훅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간밤에 ECB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솔직히 ECB는 그동안 그 CBDC, 즉 디지털 통화, 디지털 유로화, 여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급진적인 중앙은행이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이 디지털 화폐 CBDC, 여기에 있어서는 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서두르는 편, 이 정도로 돼 있었고, 대신에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유로존이 제일 소극적인 걸로 그렇게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ECB 총재가 직접 앞으로 은행들이 디지털 통화 CBDC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거의 폭탄 발언급의 예상을 기자회견에서 꺼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은 반대로 은행들이 코인이든 뭐 크립토든 가상화폐든 하여튼 디지털 통화 사용을 인정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은행들의 통제력을 잃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나름 표정 관리를 하면서 버티고 있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ECB 총재의 입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 CBDC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 은행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이런 발언을 했던 거,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했던 ECB 총재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죠. 게다가 이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런 거 보니까 기존 은행들에 대한 대차대조표고 재무제표고 아무리 24시간 365일 뜯어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위기를 못 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기존 은행권이 신뢰를 잃게 될까봐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CBDC를 받아들인다, 이런 시나리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얘기한 CBDC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내 시중은행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화폐를 우리도 도입을 하려면 사실 인터넷 은행들이 좀 뭐랄까 생태계가 제일 좀 여기 호환이 잘 되는 그런 성격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맥쿼리 증권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근데 내용은 좀 너무나 시니컬하네요. 일단 얼마 전 토스뱅크 그 선이자 예금 때문에 뱅크런 우려도 있었고, 뭐 지금은 잘 넘어간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저도 이 토스뱅크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라이브 때 토스뱅크런, 이 우려는 정말 거의 뭐 이불 밖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아예 집 밖에 안 나가는 그런 급의 과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좀 황당했던 게 인터넷에서 막 그 게시판 같은데 뭐 토스가 유동성이 바닥나기 직전이라 저렇게 선이자 예금까지 도입을 하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방금 토스뱅크에서 돈 다 빼가지고 카카오뱅크로 옮겼지롱 이러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토스에서 뱅크런 터지면은 다음 타자는 카카오 아니에요? 거기는 멀쩡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차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루머는 개무시가 답입니다. 하여튼 이 맥쿼리 증권 측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옹호론자들은 디지털은행이 현재의 과점체제를 깨려는 정부의 의도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기네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금융당국은 디지털은행의 차별화된 역할, 그러니까 중신용 중금리 서비스 이런 거를 재확인시키면서 니네가 해야 될 역할을 잊지 마, 괜히 기존 시중은행하고 뭐 디지털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주요 은행들과의 직접적 경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게 최근의 스탠스라고.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에다가 목표가는 25,000원 불러버렸습니다.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UBS.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랑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사실 좀 빚쟁이들한테 많이 쫓기던 크레딧 스위스, 우리식 이름으로 크레딧 신용이니까 스위스는 빨리 발음하면은 숙.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한국 이름 신용숙 씨를 바로 구원해줬던 그 UBS에서 글로벌 철강업종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랑 유로존 경제 회복 이거 관련해서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깔때기 화법으로 맨 마지막 결론에 추천 종목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내용 볼게요. EU, 즉 유럽연합회원국들 시장에서 철강 업황은 타이트한 공급, 낮은 수입량, 재고 소진 종료로 인해서 여전히 양호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분기에는 고로 재가동은 증가하겠지만 실망스러운 실수요로 인해서 잠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서는 터키 지진으로 촉발된 스크랩 가격 상승이 2분기 철강 생산가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 브라질에서는 공장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지만 수요 약세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재고는 여전히 계절적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철근의 실질 수요는 지난주에 정점을 찍었다. 건설 수요 강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간 식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철강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UBS의 탑픽, 그러니까 최선호주에는 일본의 JFE, 요 일본 JFE는 J가 재팬할 때 J고요. 그다음에 FE가 그 원소 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본의 철이야. JFE. 그다음에 니폰 스틸.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보통 주인공이잖아요. 이 마지막 그 UBS의 탑픽 최선호주 종목에는 바로 우리 K증시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 의견이라고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3월 30일 목요일, 이제 3월장도 단 2거래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3월은 정말 깔끔하게 마지막 31일이 금요일이고 또 그날이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선 내일 3월 30일 목요일 정부 일정부터 보시죠. 마침내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주요 안건이 K칩스법 그리고 지능형 로봇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둘 다 뉴스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이게 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되고 뉴스 플로우에 막 올라오면 이걸 또 기관들이 모른 척을 할 수는 없겠죠. 이어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강원도 규제 자유 특구를 방문합니다. 기업은 바로 더존 비지온이라고 보도자료까지 지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일 우리 정부가 미국 USTR 그 정말 살벌한 무역 대표부하고 특별 면담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마침 내일 우리 국회에서 K칩스법 본회의 상정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미국 IRA 인플레 감축 법안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양국 간의 화음 좀 맞춰보자. 강하게 좀 어필해야죠. 이어서 내일 산업부는 미국 보잉사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UAM 이쪽으로 증시 테마가 연결되죠. 그리고 내일 또 산업부가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에 직접 참석을 산업부에서 합니다. 요것도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나올 건데요. 진짜 요 LG화학이야말로 비록 LG 에너지솔루션 분가를 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정말 여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랑 이쪽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런 대장주가 맞긴 맞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또 이런 뭔가 좀 자신 있는 기업들은 특별히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주식이 손 많이 타가지고 소액주주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괜히 사측 입장에서는 노이즈만 커지고 본업에만 주력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방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은 종이 장사하려고 뭐 증자니 시비 발행이니 그딴 거 앞두고 있는 애들이 주가 열심히 띄우려고 보면은 뭐 회사 보도자료에다가 자기네 임원이 무슨 책 낸 거랑 어디 유튜브 채널 출연한 것까지 뿌리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이벤트는 서울 모빌리티 쇼. 이게 내일 프레스데이 행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요즘 시류에 맞게 배터리랑 그 무선 충전 이쪽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내일 지난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 예정이고요. 이제 바로 다음날 금요일 그때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GDP가 미국 올해 리세션이 오나 안 오나에 대해서 비록 4분기 결과긴 하지만 살짝 예고편 정도의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GI 이노베이션이 내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날이고요. 내일 또 정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이브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넥슨이 베일드 엑스퍼트 CBT를 첫 공개합니다. 다음 내일 쌍용차가 중형 전기 SUV를 공개하는 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쌍용차가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 증권사 다닐 때도 다른 임원분들은 전부 에쿠스나 제네시스 둘 중에 하나 탔는데 저만
나 체험엔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